희망의 빛을 찾아 신들의 놀이터에서 즐기는 캐나다 서부 겨울왕국 속으로 지금 초대합니다. 오로라다. 경이롭고 위대한 캐나다 로키. 그 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궁금합니다. 캐나디안이 되어 다양한 맛과 다채로운 경험이 주는 즐거움에 푹 빠져봅니다. 캐나다에서 아이스하키는 이제 국민 스포츠이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원동력은 바로 아이스하키. 80 years and still enjoy it. 겨울왕국소에 진짜 온 느낌이. 캐나다 사람들이 그려낸 아주 보통의 일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의 대표 선수인 밴프 국립공원을 실컷 즐겼으니 이번에는 나만 알고 싶은 장소로 향합니다. 무려 230km 이상을 달려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캐나다 로키의 최북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지금 제스퍼로 가고 있는 길인데요. 밴프에서 제스퍼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하나 있는데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라는 고속도로입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인데요. 그 이유가 가면서 중간중간에 볼 경관도 너무 아름답고 볼거리도 많아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스퍼 국립공원은 밴프 지역에 비해 유명하진 않지만 때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스퍼는 영어로 옥을 뜻하는데요. 캐나다 로키의 보석다운 이름이죠. 어디로 눈을 돌려도 절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얀 왕국으로 좀 더 들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북쪽으로 갈수록 도로는 빙판 그 자체.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제설 작업이 쉽지 않다죠. 캐나다 겨울 운전이 1년 만이라 긴장됩니다. 눈길에서 서행 운전은 기본이지만 제스퍼로 향해 뛰는 저의 심장은 속도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눈길 운전으로 긴장한 다리를 위해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여기는 페이토 호수고요. 밴프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를 오시다 보면 이제 중간에 예쁜 호수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눈앞은 온통 하얀 세상. 지금 정말 겨울 왕국을 정말 와서 걷는 것 같고 또 너무 고요하다 보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흰색의 숲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예뻐요. 눈을 받는 소리. 가만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와, 여기 호수인데요. 정말 하얘요. 캐나다 로키 산맥에 수많은 빙하호수가 있지만 페이토 호수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빛나기로 유명합니다. 호수는 푸른 물을 얼음에 가둔 채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여행자를 반깁니다. We are coming from Korea, and we are. How's your feeling? It feels beautiful. It's amazing. And we don't have mountains or lakes like this in Australia. So how's the feeling about the Rocky Mountain? Oh, it's magical. Magical. Yeah. It's a miracle. 근심 걱정 내려놓고 그저 가만히 바라만 봐도 좋은 호수입니다. 여름에는 밝고 아름다운 호수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얀 호수를 보니까 오히려 더 웅장한 느낌이 들어서 겨울에 오면 또 겨울만의 또 이런 특색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다 보면 제스퍼 가는 길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볼거리가 많아서 지루하시지 전혀 않을 것 같아요. 갈 길이 멀다 해도 잠시 쉬었다 가는 여유를 놓칠 순 없죠? 이것도 여행의 즐거움 아닐까요? 다시 제스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막아놓는 건 없는데? 막지는 않는데? 여기 도로 봉쇄됐는데 피디님 어떡하죠? 봉쇄됐다고요? 네네, 도로가 봉쇄됐어. 겨울이면 도로 사정에 따라 수시로 통제되곤 하는데요. 원래대로면 며칠 뒤에 봉쇄될 예정이었는데 궂은 날씨로 인해 일정이 당겨진 모양입니다. Alright, thanks. Bye. 이게 28일까지 졸업을 안 하는데 들어가 맞겠대요. 여기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제스퍼 가는 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겨울에 오시게 되면 꼭 한번 확인하시고 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회해서 제스퍼로 간다 해도 돌아올 길이 막막한 상황. 결국 밴프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캘거리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릴 거거든요. 지금 캘거리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확실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한 모든 일정이 틀어진 상황. 우리가 제스퍼를 못 가게 돼서 네. 근데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여기 이제 워낙 자연이 캐나다가 워낙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은데 현지 지인을 총동원해 우리들만의 목적지를 찾아냈습니다. 또 이런 게 여행의 묘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여행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밴프에서 1시간을 달려 캐나다 로키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완전 오지에 있네요. 이런 곳에 온천이 있다니. 이렇게 깊은 산골짜기에 온천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한 차가 있는데 한 손님이 있네. 제대로 찾아오긴 한 모양입니다. 이른 시간에도 방문자가 있네요. Yeah, once every couple of years. Oh really? Yeah. What is so different between like this kind of natural hot spring or kind of like hot spring in the town or Less people depending on the time. No scheduled times. You can come here at night. So, you know, nobody was here. Didn't have to pay for it. Oh yeah, right. People like it because it's nature. Yeah, That's why I'm here. 캐나다 전체에 140여 개의 천연 온천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온천이 캐나다 로키 인근에 있습니다. 루시어 강을 옆에 낀 온천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물도 보이고 이제 소리도 이제 들려요. 뭔가 거의 꼭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드디어 도착한 온천. 와, 진짜 생 야생이에요, 야생. 개발의 손길이라곤 느껴지지 않는데요. 세상 일을 피해
온전히 쉬고 싶을 때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다는 루시어 온천입니다. 3개 있는데 그래도? 하나, 둘, 셋. 뭔가 온도가 다른가? 편의시설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진짜 생 야생이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온천처럼 샴푸린스 절대 안 되고요. 여기는 어쨌든 자연 그 자체를 즐기러 온 거고 또 지켜야 될 또 저희 인간의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샴푸나 린스는 갖고 오시면 안 되고 때도 미우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온천을 즐겨볼까요? 아, 추워! 너무 뜨거운데요? 와! 우와! 너무 좋아요, 너무. 저희 온천탕 가면은 있는 온도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다른 탕은 어떨까요? 여기는 강 옆이라서 그런지 차요. 약간 중탕 느낌. 그래서 안 들어가겠습니다. 패스. 무슨 냉탕이에요? 냉탕, 중탕, 온탕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뜨거운 물 갖다가 찬물 갖다가 하는 게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한테 좋지만 저는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저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온도가 있는 법. 저는 조금 뜨거운 시간을 보내렵니다. 이제야 눈에 들어오는 전경. 주마등처럼 지난 일이 스쳐갑니다. 눈길에 막혀 차를 돌리고 일정은 모두 엉망이 됐지요. 즉흥적인 선택 덕분에 누리게 된 따뜻하고 포근한 시간. 어쩌면 처음부터 이럴 운명이었을까요? 어느새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 역시 소문난 온천답네요. How is your feeling with this nature in the hot spring? It's beautiful. I've never experienced anything like this before. I've never been in a hot spring before, and to have it snowing in the hot spring, it's magical. Very relaxed. Yeah, after a long week of skiing, it's delightful. Yeah. 스키어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 있는 장소랍니다. 낮 때니까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혼자 즐기고 싶으면 일찍 오셔서 그냥 자연과 함께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사람이랑 즐기고 싶으시면 낮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냉탕에 들어가려는 줄 알았습니다.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가면 혈액순환에 좋다고들 하니 저도 따라 나서는데요. 여기 한번 차가운데 들어가 보자 그래서 모르겠어요. 무서워. 알고 보니 루시어 강으로 향하는 사람들. 여기는 빙하수가 흐르는 강으로 현재 기온은 영하 20도입니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자연을 쌩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보세요. 거침없는 입수. 보기만 해도 닭살이 돋는데요. 다들 견딜만한 걸까요? 약속을 했으니 저도 피할 순 없죠. 완전히 얼음물입니다. 정신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도전을 추천합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빨리 뜨거운 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뜨거운 게 좋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젖었어.
여기는 항상 수건 갖고 와야 돼요. 야외 완전 생 자연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도 없고 본인 수건 갖고 닦고 빨리 닦고 차에 가서 따뜻하게 옷 갈아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뜻밖의 여정에서 최고의 휴식을 만끽한 시간. 캐나디안처럼 잘 쉬었다 갑니다. 이번엔 캘거리로 향합니다. 엘버타주에서 가장 큰 도시로 캐나다 로키의 산기슭과 대초원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목축업과 농업이 발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캘거리가 속한 엘버타주는 캐나다 내에서도 소고기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덕분에 캘거리에 올 때마다 마음껏 먹었는데요. 이 캐나다 알버타는 정말 넓은 초원들에 또 말농장, 소농장 여러 농장들이 많은데요. 또한 또 주변에 바베큐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선수 시절에 바베큐를 굉장히 즐겨 먹었는데요. 또 특별히 이곳이 독특한 요리법으로 조리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은 캘거리에서 뜨고 있는 바비큐 가게를 찾아갑니다. 캐나디안처럼 먹어볼 생각입니다. Okay, so we've got the Beezer coming now, which is, we're known here for our Caesar drinks. 보통 캐나다에선 음료를 먼저 주문하고 메뉴를 고르는데요. 일명 캐나다 칵테일이라 불리는 시저를 주문합니다. 이 레스토랑에선 주문은 자리에서 하지만 음식이 나오면 직접 가지러 가야 합니다. 소스도 마음대로 담는데요. 찍어 먹는 걸 좋아하기에 5가지 소스를 챙깁니다. 제가 시킨 거는 이제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을 시킨 건데 레스토랑에서 가장 인기 좋은 세트 메뉴입니다. 추천받은 고기 브리스켓이랑 제가 좋아하는 립이랑 소세지를 골랐습니다. 브리스킷은 서양식 소고기 부위인데요. 한국에선 주로 장조림을 만들어 먹는 양지머리 부위입니다. 썰리는 건 굉장히 부드럽게 썰리고요. 밑에 부분, 지방 부분 같아서 굉장히 부드럽고 위에는 이제 되게 오랫동안 구워서 위에는 좀 크리스피하면서 그 다음에 좀 고기의 식감도 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And how was everything? It was so good. Brisket was good? Yeah, very good. Awesome. So, would you mind letting me know how to cook it? Absolutely, I could show you right away. 영하의 날씨에도 반팔 옷을 입고 있는 열정의 캐나디안을 따라 나가 보니 커다란 바비큐 기계가 즐비한데요. 대박. 자신 있게 선보이는 바비큐. 소금과 머스터드에 브리스킷을 절여두었다가 약한 불에 12시간 이상 구워 만든답니다. And that's the fatty side that we cook with down. Oh, gotcha. Why it looks like black? It's the burnt part. So here at the restaurant, we'll cut it. If we cut it, when I show you inside, it's a lot more red on the inside, like a steak. So you'll cut on the top end, and you'll get a little bit of the juicy part on the bottom and the crunchy part on top. 오, 와우. 여기 와서 제가 많이 바비큐를 먹어봤지만 또 이렇게 구워지는지 또 처음 봤네요. 네. So we got maple wood, like the maple tree, where the maple syrup comes from. Yeah. This is a maple wood. 오, 와우. 캐나다를 상징하는 그 단풍나무가 맞습니다. Now we just throw it right like this. But no more, no less, usually. Just because it burns so hot and fast. My parents, like the owners of the restaurant, they're huge on it. So they started this 6 years ago. In 2016 was when we opened. And as you can see,
We have 2 Yeah. of these now. Yeah. But yes, it's very unique just to us. Oh wow. So there's not many in Canada. But yeah. 고기 본연의 맛에 은은한 메이플 향이 더해져 색다른 풍미를 선보인다죠. 덕분에 현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양이 많은가 싶었는데 먹다 보니 역시 1인분입니다. 이 칵테일은 이제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칵테일이고요. 여기 캐나다인들이 굉장히 즐겨 먹는 칵테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토마토 주스랑 뭐 조개 육수랑 핫소스랑 우스터 소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섞여져서 있는 칵테일인데 저는 사실 너무 쉬어서 먹으면 항상 눈이 찡그러지더라고요. 그래도 꼭 한번 캐나다에 오시면 또 캐나다 칵테일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알코올 향이 나는 차가운 토마토 스프 맛인데요.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합니다. 재빨리 바베큐로 입안을 씻어냅니다. 와, 오랜만에 캐나다 와서 바베큐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특히 이 조리 과정을 알고 나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에 오시면 꼭 바베큐 한번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밥배 따로 있고 후식배 따로 있다는 말 아시죠? 이번에는 후식 시간입니다. 이곳에 오면은 또 대표적인 먹거리를 또 놓칠 수 없는데요.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고요. 오면 항상 엄청 맛있게 많이 먹고 갑니다. 아이스크림은 추운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죠. Yeah, all made in that. 캐나다에선 한겨울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캐나다 사람임을 알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많이 먹는데요. Of course, enjoy.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Good. Yeah, thanks. 단 걸 좋아해서인지 바닐라보단 초콜릿 종류가 잘 팔린답니다. 확실히 직접 만들어서 되게 진하네요. 그리고 이 와플콘도 직접 만들어서 맛있을 것 같아요. 밑에 부분. 영혼까지 달콤해지는 기분.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순간입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단연코 아이스하키입니다. 캐나다에서 시작된 겨울 스포츠인데요. 한국 아이스링크장과는 다르게 한 군데 최소 3-4개 이상은 같이 배치돼 있어서 항상 화면을 보고 어느 팀에 누가 어디서 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날 팀 확인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4번 아레나네요. 네. 웬만한 도시에는 아이스하키 전용의 실내 빙상장이 수십 개씩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으로선 정말 부러운 환경입니다. 제가 만나기로 한 아이스하키 팀은 아주 특별한데요. 55세 이상으로 구성된 시니어 팀입니다. 와, 너무 멋있다. 캐나다는 겨울이 길어서 겨울 스포츠가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특히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린 아이들이 걸음을 시작하자마자부터 스케이트를 신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도 이렇게 즐기시는 거는 전 사실은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캐나다는 아이스하키 강국이 것 같고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만나볼 분 31번 그렉이신데 저랑 같은 번호 31번 알고 하시네요. 선수 시절 저와 같은 등번호라 더 반가운데요. 캐나다 사람들에게 아이스하키는 국민 스포츠입니다. 3살부터 아이스하키를 시작해 한평생 빙판 위를 누빕니다.
55세 이상의 모임처럼 나이 불문하고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균 연령 60대로 대부분 친선 경기다 보니 점수에 연연하진 않는답니다. Bob, you're on camera. Stop hugging the camera. This guy's 83 years old. Can you believe it? 83. This guy right behind you, Bob Story. 격렬한 경기에도 끄떡없는 체력이 놀라운데요. How old are you? 83 going on 84. Wow. He plays like he's 20. Yeah. 아이스하키 종주국다운 열정입니다. How many years are you ice hockey? Since I was 3 years old. Yeah, 80 years. And still enjoy it. Hi, Hi. how are you? Hi. I'm Sojang and I'm coming from Korea. Okay. Yeah. And how many times do you have practice? We play 3 times a week. Wow. At 9 o'clock till 10:15. Wow. And get to know the guys really. And it's a lot of fun. 오늘의 동반자 그렉 씨입니다. Hi, Greg. Hi. How's game today? Oh, it was lots of fun, yeah. Wow, cool. Yeah. You guys are so great. Oh, well, I think we're passable for old guys, I guess. Yeah, we had lots of fun. No, wow, you guys are so good. 덕분에 아이스하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렉 씨에게 캐나다 사람들의 연말 일상이 궁금하다고 미리 부탁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도움을 주신답니다. Yeah, so we're going to visit my aunt's place. She likes us to visit, so we're going to visit there. 캐나다에서 연말은 가족의 시간이라 낯선 일을 반기지 않는 편인데요. My aunt's house here. So it's a nice little house. So nice. So let's go on in. 그렉 씨의 이모가 방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Hello. How are you? Hi.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So, well, I brought a friend from Korea, Sujong from Korea. This is my Aunt Hi, nice to Haven.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My Welcome. Uncle Murray.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ah, well, I guess you should come in. Come It's on cold, in. It's right? too cold out there. Cold out Thank there. you for having me. Oh, you're Come on very in. welcome. Oh, go ahead. 그렉 씨 가족들에겐 이모네 집이 사랑방이랍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대형 트리가 눈에 띕니다. 아주 화려하게 장식돼 있습니다. So I'm just wondering, like, Canadian usually make a tree like this, or only just you? No, Canada's very multicultural, and so people decorate their tree differently, and the different nationalities celebrate their Christmas at different times. 트리의 외형은 다양하지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캐나다 사람들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During the Christmas, like all of the families coming to your home? Yes. Christmas Eve is usually pretty quiet, but most families have a big celebration. 보여줄 것이 있다는 헤이븐 씨. 그곳에는 부부의 사진이 있는데요. 일종의 가족사 박물관입니다. 따로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도 캐나다 가족 문화 중 하나입니다. You like put the many picture like this. I mean, I just wondering, like. This is our family room, but we spend most of the time upstairs because we're elderly. Okay. This one in particular is Greg's mother and her sister. These two have passed. And this is myself and my brother.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사진이랍니다. Do you think this picture looks like me? Yeah, sure. Yeah. Okay, I'm going to be 80 next year, right? I don't know how old I was there.
I'm not sure. 사소하지만 위로가 되는 것이 추억의 힘은 아닐까요? 멀리서 온 저를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는데요. What are you making? Just some cheese and crackers. Little snack. Go with the coffee. Oh wow, thank you. 아마 그 점심 저녁 사이라서 간단한 스낵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네요. 가족들의 방문이 부쩍 늘어나는 시기라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늘 준비되어 있답니다. Usually we celebrate. So are you coming here often? Well, it's kind of sporadic. We haven't been here for a little while, but then we came a week ago. Now we're here again. But as my wife says, family's important. So we like to meet sometimes, and sometimes we go for breakfast. I did too. Yeah, sushi was good. So.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가족들과 보내는데요. 추석 명절인 셈입니다. So are you usually like eating like this during the Christmas? Or Yeah, this is a snack. Yeah. And when we have our Christmas meal, I'm going to have Greg. 그때 눈에 들어온 의문의 막대기. Yeah, what? Yeah. Pull it. Oh! Where's the hat? Where's that? Should be something in there. 파란 종이로 만든 왕관입니다. I think it's too big for my head. No. 장난감을 보자 발동하는 장난기. There you go. It's too big. Oh, it fits. Well, kind of fits. Neato. Yeah, it doesn't keep my head warm. I need a top part. 특히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가족들끼리 선물도 나누는데요. 이건 선주들을 위한 겁니다. 저에겐 어떤 색의 왕관이 나올까요? Mine is red. Oh, she's got a Christmas one. 머리 뜨면 안 Queen for the day. Yep. There you go. This? Yeah. Yep. That's usually kids. 아이들을 위한 선물인데 어른들이 더 즐거워 보이는데요. 함께한 추억이 또 하나 쌓여갑니다. 간식 먹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헤이븐 씨. 크래커 위에 차곡차곡 쌓아서 샌드위치처럼 먹는데요. 캐나다에선 아주 평범한 방식입니다. Good. I like this. 유학생 시절 캐나다 친구들과 늘 먹던 간식이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처음에 캐나다 왔었을 때 이렇게 크래커에 치즈, 소세지 이렇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이렇게 간식으로 많이 먹는 것 같고 또 너무 맛있다 보니까 제가 또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서 제일 많이 그리웠었어요. 추억의 힘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연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사소한 기억을 함께 나누며 다가올 새해를 응원합니다. 소중한 가족들의 시간에 저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캘거리에서 서쪽으로 30-40분을 달려가면 특별한 녀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늑대와 개의 교배로 탄생한 늑대계 보호구역입니다. 여기 다 애들 이름이 있어요. 이름과 설명. 여기 친구들. 최대한 야생 그대로 보호 중인데요. 늑대에 가까울수록 경계심이 높고 개의 성향이 높으면 친화력이 뛰어나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세계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아까 설명해 주실 때도 굉장히 주의를 많이 주시고 놀라지 않게
또 저희 이제 옷에 다들 털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빼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늑대가 놀랄 수도 있고 갑자기 확 돌변해서 달려들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아무래도 동물을 먼저 생각하고 이제 저희에게 주의를 주는 것 같아요. 캐나다 서부에선 늑대개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와, 늑대 처음 보는데 좀 허스키 같기도 하고 조금 그래도 야생적인 눈빛이 있어서 그래도 좀 확실히 좀 위협감도 있네요. 이게 털갈이 할 때 그 털을 이렇게 좀 수집해가지고 만질 수 있게 해줬는데 굉장히 부드럽네요. 와, 개털 같아요. 야생동물 보호에 진심인 캐나다 사람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캘거리를 떠나 서쪽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서부 여행의 시작점이자 종착지이기도 한 밴쿠버를 향합니다. 태평양의 연안에 위치한 밴쿠버는 이주민의 도시답게 다양한 문화가 뒤섞여 있는데요. 밴쿠버 서남쪽에 있는 바닷가 마을 스티브스톤에선 해안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지어진 건축물이 많아서 캐나다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 이유가 근대문화유산지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도착하니까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이쁜 마을인데요. 이곳에 오면 또 꼭 들려야 할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밴쿠버 시민들에겐 스티브스톤의 수산시장이 유명한데요. 항구의 정박한 배 위에서 어부들이 직접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스티브스톤의 상징과 같은 곳인데요. 이곳에 오면 부둣가에서 직접 잡은 해산 제철물들을 직접 구매하고 살 수 있습니다. Hello, good morning. 겨울이라서 배가 적은 편이지만 시내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와, 이렇게 배 위에서 파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저도 현지 친구들에게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보니 재밌네요. You look so busy. Yes, Saturdays are busy days. Oh, really? Every Saturday, Sunday busiest. Friday not too busy. Okay. But we sell all year round. Friday, Saturday, Sunday. Oh, winter? Like what kind of fishing? So, like right now, you know shrimp? It's all year round. We can catch all year round. So this salmon is a winter salmon. So we usually catch it from October to early December. Yeah. And in summer, we have a different type of salmon. It's a summer salmon. So every season, different type. Yeah. 제일 잘 팔리는 건 사시사철 잡히는 새우랍니다. 1 pound, $10. $10. 한국보다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이제 바로 잡아서 또 바로 그 장소에서 급속 냉동을 해서 바로 갖고 온다고 해서 싱싱하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하고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싱싱한 새우를 보니 구매욕이 샘솟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오늘은 숙소에서 새우 파티를 벌일 수 있겠네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가판대인데요. 태평양이 여기에 담겨 있네요. Can I have something? Okay, yeah. Merry Christmas. Yeah, Happy New Year. You guys usually like catching this kind all of fishes from This we fishing flow in the license. Oh, okay. Yeah, it's my boat, and we go out in 2 days or 1 day. Just check in we listen in the weather. 배 내부의 모습이 궁금한데요.
고맙게도 내부 구경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You can stay here. Oh, really? Thank you. Wow. 33 years. 33 years? 여기 배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또 오래된 세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같이 태평양으로 나간다는 부부. 무엇 하나 쉽지 않았을 바다살이. 배 구석구석에는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So why are you coming usually here for buying? Well, it's fresh seafood. Yeah. And people are really nice here. So yeah. Cool. Is it cheaper than a regular market? Oh yeah, big time. Oh really? Oh, yeah. A lot cheaper. A lot cheaper? Yeah. 물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내보다 20% 정도 저렴한 편인데요. 저도 캐나다 사람이 되어 먹고 싶은 생선을 구입해 봅니다. So you have 3 pounds. Okay. So 3 times at $6 a pound, that should be $6, $12, $18. $18. Wow, it's so cheaper than Korea. We'll buy 2 or 3 and take them home. 와, 한국 연어가 한국보다 저 크기인데 한 15,000원 돈 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저렴해요. You hungry? 요즘 뜨고 있는 해산물이라는데요. 짐작이 되시나요? I have a question. What is that? It's roe. It's the egg, the caviar that comes out of the female. Yeah. So how do you cook that? Most people don't cook it. Most people would cure it. They'll put some salt water. It's very popular right now. You want frozen? 요즘 뜨고 있는 음식이라고 Hard or 하네요. soft? The whiter there. 유행이라니 저도 한번 도전해 봅니다. Thank you. Okay. 여기 사람들은 아무래도 해안 도시다 보니까 좀 해산물을 많이 먹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캐나다식으로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식으로 먹어보기. 시작은 소박했는데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숙소에 조리시설이 있어 실력 발휘를 해볼 계획입니다. 연어는 단백질이 풍부해 예전에도 즐겨 먹었는데요. 손질된 연어만 구입하다 직접 하려니 어렵네요. 정말 긴 노력 끝에 다듬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준비 완료. 한국인으로서 마늘을 빼놓을 순 없죠. 사실 캐나다 사람들은 마늘을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고 사실 마늘 향만 느끼고 싶어서 친구들 요리할 때 보면은 마늘을 이제 팬에 굽고 기름에 향만 입히고 마늘을 버리고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맛있는 스테이크로 태어나기를 기약하며 잠시 이별합니다. 그 사이 다른 재료들도 요리합니다. 오랜만에 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차근차근 음식을 만들어 갑니다. 맛은 장담할 수 없지만 겉모습은 그럴싸합니다. 완전 특별한 만찬입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연어알부터 손이 가는데요. 저는 밥 위에 얹어 먹습니다. 되게 안에서 톡톡 터져서 그 연어알 맛이 싹 입으로 퍼지는 것 같아요. 오늘의 야심작인 연어구이의 맛은 어떨까요? 아직 실력이 사라지지 않았네요. 간도 아주 딱 잘 뱄고 맛있어요. 역시 연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요리사가 훌륭한 덕분일까요? 제 입에는 딱 맞습니다. 저는 캐나다가 사실 제 이 고향과 같은 곳인데요. 여기서 너무 즐거운 추억도 많았고 또 캐나다 사람들과 즐기면서 또 그들의 문화와 함께하면서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인데 특별한 음식들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행복한 것 같아요. 캐나디안처럼 살다 보니 소소한 일상 위로 반가운 추억까지 되새겨집니다.
이토록 눈부신 겨울왕국 캐나다 서부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뛰어들고 싶을 정도의 아름다운 바다 색깔. 어떻게 바다 위에서 살 수가 있지? 동남아 최고봉 키나발루 산인데요.